자, 다음은 이제 분산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분산분석이라고 하는데, 독립표본 T검정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집단이었죠. 기억나세요? 독립표본 T검정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집단인데, 여기서 우선은 등분산성, 즉 분산이 같으냐, 같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해석하셔야 되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독립 T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 T를 한번 돌려보실 건데요. 제가 성별에 따라서 22의 평균 차이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분석의 T검정, 그 다음에 E표본. 그래서 제가 고급에서 자, 분류에는 성별을 넣겠습니다. 성별 넣을 거고요. 제가 22번만 넣고 독립표본, 그래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자가 3.83, 남자가 4.13으로서 남자가 좀 높아 보이시죠? 남자가 높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없어. 근데 우선은 등분산성을 먼저 보셔야 돼. 뭐라고요? 등분산성을 보셔야 돼.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0.137로 0.0보다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다시요. 0.05보다 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분산이 같다는 겁니다. 얘는 뭐가 된다고요? 예, 분산이 같다. 분산이 같다. 등분산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0.05보다 작으면 뭐가 된다고요? 차이가 있다. 그래서 2분산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0.05보다 다시 뭐라고요? 앞에 있는 얘가 등분산성이 0.05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얘가 0.05보다 작으면 2분산. 뭐라고요? 얘가 0.05보다 작으면 2분산. 0.05보다 크면 등분산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요. 0.05보다 크면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시 뭐라고? 0.05보다 크면 차이가 나지 않는다.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다. 의미가 있다. 다시요. 0.05보다 작으면 의미가 있다. 차이가 있다. 다르다. 0.05보다 작으면 다르다. 그래서 다를 2분산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에 분산분석을 한번 돌려보죠. 예, 분산분석에 좀 설명 좀 드리고 할게요. 자, 분산분석인데요. 네. 자, 이제 분산분석은 독립표본 T검정은 두 개의 집단이었고요. 이제 분산분석이라는 것은 안오버라고 하는데 3개 이상 집단의 비교 분석을 하는 것들을 분산분석이라고 합니다. 분산분석. 따라서 3개 이상의 모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게 되는데요.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에 대한 평균 임금 차이가 있는다.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뭔가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종속변수는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임금이잖아요. 직종별 임금이잖아요. 뭐라고요? 직종별에 대한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임금. 그래서 얘는 양적이에요? 질적이에요? 양적.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직종이 되겠죠?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이 아니라 뭐라고요? 직종이 되는 겁니다. 직종. 직종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속성이 3개로 되어 있죠? 이렇게 경우가 뭐가 된다고요? 분산분석이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산분석이라고 한다. 자, 이런 배치 분산분석이라는 것은 독립변수가 1개인 것들 이런 배치. 그다음에 이런 배치라는 것은 독립변수 2개. 무슨 말이냐? 직종과 성별 혹은 직종과 지역 이런 것들 2개. 독립변수 자체가 2개가 들어간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연 배치 분산분석. 뭐라고요? 2개의 집단에 들어간 거 뭐라고 한다고요? 2개의 질적 변수가 들어간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연 배치 분산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넘어가죠. 따라서 기무가설은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A, B, C가 있습니다. A, B, C에 따라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평균의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요? 차이가 있다라고 써 있으면 점수가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A하고 B는 같지만 C만 다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B와 C는 같지만 A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최소한 하나의 집단의 차이가 있다.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의, 가장 많이 틀리실 거예요. 분산분석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
여기서 제일 많이 틀렸을 거예요. 분산분석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거.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 집단의 차이가 있다.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의 집단의 평균 차이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소한 하나와 평균입니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평균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자, SSR, SSE, SST. 그래서 SST는 SSR과 SSE를 더하게 되는데 이걸 뭐 어쩌고저쩌고 막 했는데 너무 어려우시니까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SST라는 것은 뭐냐면 토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SST는 뭐라고요? 토탈. 그다음에 R은 그룹이라고 해서 그룹. 네, SSE는 에러라고 보시는데 첫 번째 SSE라는 것은 SSE부터 볼게요. SSE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 집단의 평균을 구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평균을 구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평균을 구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SSE라고 하고요. SSR이라는 것은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SST는 평균들의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것을 SST라고 합니다. SST. 그래서 요 실제로 일일이 구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이거 구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얘는 나올 거예요. 얘는 나올 거예요. 얘가 빵꾸가 뚫려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어요. 빵꾸가 뚫려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SST는 얘를 합쳐서 된다고요. 뭐라고요? SST는 SSR과 SSE를 더하면 SST. 자, 이해되세요? 다시 해보라고요? SSR과 SSE, SST가 있는데 얘를 두 개 합치면 얘가 된다고요. SSR과 SSE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SST, 토탈이란 말이에요. 토탈. 그러니까 빵꾸가 뚫리면 얘네들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 자유도는 어떻게 돼요? 얘도 또 빵꾸 뚫리면 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자유도. 근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얘를 보시면 왜 자유도가 2냐면 자, SSR 요 집단이 몇 개로 되어 있나요? 3개의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집단의 자유도는 몇 개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3개의 집단이니까 몇 개로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을 하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는 몇 개인가요? 6, 3, 18이잖아요. 6개의 3개잖아요. 6개의 3개의 집단이잖아요. 전체 개수는 몇 개예요? 18개잖아요. 선생님, 화이팅! 총 개수는 몇 개예요? 6개의 3개 집단이에요. 총 개수는 몇 개예요? 18개. 거기서 1을 뺍니다. 그게 몇 개 된다고? 그게 자유도. SST의 자유도 된다고. 이게 뭐가 된다고요? SST의 자유도. 그러면 전체 데이터는 몇 개란 뜻이라고요? 18개. 집단은 몇 개라고요? 3개. 왜냐하면 자유도가 2개니까. 그는 플러스 1을 해야 전체 자유도를 구할 수 있고요. 잔차라는 것은 여기 SSE의 자유도는 전체에서 실제 집단계를 빼면 됩니다. 즉 18개에서 집단이 몇 개예요? 18개에서 몇 개를 빼면 된다고요? 집단 3개를 빼면은 15개. 그래서 15개가 됩니다. 따라서 얘를 합치면 돼요. 얘를 합치면 얘가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빵꾸가 뚫리도록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정말 어렵지도 않아요. 얘를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를 MSR이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고? SSR. 얘가 뭐가 된다고요? SSR, SSE, SST. 그 다음에 자유도로 한번 나눠. 이게 뭐가 된다고요? MSR, MSE. 그냥 또 한 번 더 나눠. 이게 뭐가 된다고요? F. 다시요. 천천히 할게요. 첫 번째, SSR, SSE, SST가 있어요. 자유도는 N-1을 하는 거예요. 얘를 자유도로 한 번씩 나눠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요? MSR, MSE. 얘를 또 한 번 나눠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F값. F값. 네. 그러니까 이 빈칸을 놔두고, 실제로 빈칸을, 요거 놔두고 얘는 나머지 F값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F값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P값은 못 구합니다. 다시요. P값은 못 구해요. 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에서 얘하고 주어지고 얘하고 주어지면 나머지 것 얘네들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합치고 얘하고서 백 아무튼 구하고 나눠. 그러면 MSR, MSE 또 한번 나눠. 얘가 뭐가 된다고요? F값. 요 값을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를. P값 아니고
얘만 가지고는 안 나와요. 얘만 나와도 얘를 이제 임계치를 주어지겠지. 임계치를 주어지겠죠. F값보다, 그러니까 F값이 커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준치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진 기준치보다 커버리면 기각. 그러니까 차이가 나요. 차이가. 근데 거의 일반적으로 P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P값은 값으로 주어지고 F값을 하고 이제 임계치 가지고 주어진다. 자, 이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유형별에 따라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학교 유형별에 따라 성적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도 한다. 유의 수준 0.01. 자, 여기를 보시면 학교 유형이 나타나는 거고요. 응답자 수가 나타나고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가 나왔네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얘 지울 거고, 얘 지울 거고, 얘는 다 지울 수 있겠다. 얘 지우고, 얘 값 구해라. 그리고 해석해라.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뭐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더하면 치면 된단 말이에요. 자, 다 재어볼게요. 집단가는 지금 몇 개의 집단이에요? 3개의 집단이에요. 그럼 자유도는 몇 넣어요? 2. 그 다음에 얘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전체 N은 몇 개예요? 395개예요. 마이너스 2를 하면 어떻게 돼요? 394. 그리고 얘를 구하면 392가 되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얘를 나누시면 되죠. 그리고 또 나눠. 그러면 F값. F값을 구하는 방법. 요거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난 P값을 해석하라. 자, P값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자, 학교 유형별 기무가사 보겠습니다. 기무가사 어떻게 설정하시면 돼요? 기무가사 어떻게 설정하시면 돼요? 학교 유형별에 따라서 성적의 평균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요?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의 학교 유형별에 따라서 성적의 평균 차이가 있다가 되겠죠. 자, 기무가사, 대립가설을 설정하셨고 이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 한번 해볼게요. 학교 유형별에 따라 성적 평균 차이를 분석 실시 결과 검정 통계랑 F는 여기 구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F는 20.269 유형률 값은 0.000으로 유의 수준 0.01보다 작음으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하나의 집단의 차이가 있다.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의 집단의 평균 차이가 있다. 그렇게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최소한 하나의 집단의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얘 집단하고 얘 집단하고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얘네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문제가 여기까지만 나타난다면 그 차이가 그 최소한 하나의 집단의 차이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점으로 맡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타났다면 구체적으로 셀퍼에 다중비교 결과 유의한 변수가 있는 경우는 표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 사립, 기타가 나타나는데 공립과 사립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죠. 차이가 있는 변수에만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체크를 했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지 않아요? 차이가 나지 않죠. 하지만 사립과 기타는요? 차이가 있죠. 공립과 기타는 차이가 있죠. 네? 다시요. 차이가 있는 집단만 체크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차이가 있는 집단만 체크했단 말이에요. 다시요. 여기서부터 멘붕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쉬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예요. 다시요. 공립, 사립, 기타가 있는데 공립과 사립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얘네들끼리는 같은 집단이에요. 하지만 사립과 기타는요? 차이가 있다. 공립과 사립, 기타는요? 차이가 있다. 그 결과를 앞에 거와 비교를 해보시면 자, 아까 전에 공립과 사립은 1이 공립이라고 할게요. 1이 공립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립하고 사립은 차이가 나지 않았죠? 공립하고 사립은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사립하고 기타는 차이가 났어. 그렇죠? 그 다음에 3반하고 1반하고 차이가 났죠? 그럼 가장 큰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시요. 자, 이거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지금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자,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2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거죠? 2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거. 첫 번째 집단은 뭐가 속하는 거예요?
공립하고 사립이 속하는 거고 이 집단에는 기타가 속하는 거죠. 기타가 속하는 거죠. 따라서 1집단하고 2집단을 보시면 누가 높은 거예요? 지금 평균적으로. 얘가 높아 보이잖아요. 얘가 높아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집단이 높은 거예요. 뭐라고요? 2집단이 가장 높고 공립하고 사립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1집단에는 뭐가 속한다고요? 1집단에는 뭐가 속한다고요? 공립하고 사립이 속하고 2집단에는요? 기타가 속한다. 기타가 속한다. 자, 1집단은 거다. 2집단이 커요. 1집단이 커요. 지금 구분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와보라고요? 구분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자. 평균이 큰 거죠. 평균이 크죠. 다시요. 얘가 지금 0.000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 집단 차이겠다.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 집단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집단은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표가 나왔다가 가정할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1집단에는 뭐가 속하는 거예요? 1집단에는 뭐가 속하는 거예요? 공립하고 사립이 속하는 거고 2집단에는 기타가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집, 전반적으로 보시면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분리가. 그럼 2집단이 높은 거예요? 1집단이 높은 거예요? 2집단이 높은 거예요. 뭐라고요? 2집단이 높은 거예요. 네? 여러분, 시구할게요.